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안데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데르는 발명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 동네 사람들에게는 3m, 작은 발명가 0m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안데르가 마을 뒷산에서 새로운 발명에 재료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불며 그의 앞에 신비로운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 위에는 바람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데르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문을 열고 들어갔고 잠시 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말로만 듣던 3m 바람의 신세계를 0m 다스리는 바람의 정령이었습니다. 정령은 안데르에게 바람의 세계에 문제가 생겼다며 현명하고 창의적인 안데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람의 세계는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왕국은 서로 다른 바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왕국들이 조화를 잃고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정령은 안데르에게 각 왕국을 여행하며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데르는 바람의 마법 옷을 걸치고 첫 번째 왕국인 부드러운 브리즈의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모든 신선한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었으나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강해진 바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안데르는 바람을 조절하는 마법에 나무가 잘못된 리듬으로 바람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 능력을 활용해 나무 리듬을 다시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강렬한 회오리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서는 것은 회오리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근심에 차 있었습니다. 안데르는 생각 끝에 회오리 바람 아래 부서진 고대 풍력 발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발전기를 수리하고 바람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정을 통해 안데르는 다른 많은 바람의 왕국들도 방문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의 중심지, 바람의 별자리로 돌아와 모든 바람의 조화가 회복되도록 도왔습니다. 안데르의 노력으로 인해 바람의 세계는 다시 평화를 찾았고 그는 바람의 정령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바람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안데르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여겼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창의적인 발명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바람의 세계를 모험한 이야기는 안데르의 이후 삶에 큰 영감이 되었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험담을 들려주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빽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라푼젤의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탑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신비로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달빛을 받을 때마다 환하게 빛나며 손을 대면 젊음과 건강을 선물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꽃은 고대 마녀 라푼젤이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이 꽃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이 숲을 떠났고 그 누구도 꽃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꽃을 라푼젤의 꽃이라고 불렀고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접근하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자 페르디난드는 전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 전설을 검증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낮에도 어둡고 으스스했지만 페르디난드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길을 방해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탑에 도착한 페르디난드는 탑을 기어 올라가 빛나는 꽃을 발견했습니다. 꽃은 정말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에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꽃에 손을 대려던 순간 페르디난드는 꽃이 아닌 무언가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놀랍게도 영롱한 광채를 발하는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페르디난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그저 아름다워 이상의 비밀을 지니고 있단다. 너처럼 마음이 순수한 이에게만 그 진정한 힘을 드러내지. 요정의 말에 페르디난드는 머뭇거렸습니다. 난 그저 전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넌 진정한 보물을 얻게 될 거야. 순간 그 꽃은 놀랍도록 빛나기 시작하더니 페르디난드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과 새로운 모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탑을 내려왔고 숲은 마치 그에게 신비의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이듯 평화롭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내면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모험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라푼젤의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새로운 모험가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드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곳에서 진정한 마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 밤하늘에 작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별은 달과 함께 반짝였지만 다른 별들에 비해 너무 작아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큰 별들과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지만 작은 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별은 항상 고민했어요. 나도 저 큰 별들처럼 빛을 발할 수 있을까? 매일 밤 별은 더 밝게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밤 작은 별은 별들의 여왕인 루미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루미나는 별들의 여왕으로 모든 별들의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긴 여정을 준비하면서 작은 별은 동료 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조금만 기다려 저 루미나에게 가서 방법을 알아오고 꼭 더 크게 빛나서 돌아올게. 작은 별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 결심을 힘으로 삼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루미나에게 도달하기까지 작은 별에게는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도 했고 소행성을 피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별 친구들의 응원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마침내 별들의 궁전인 루미나의 집에 도착한 작은 별은 여왕 앞에 섰습니다. 별들은 여왕 루미나의 빛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작은 별은 용기를 내서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루미나 여왕님, 저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날 수 있을까요? 루미나는 작은 별을 따뜻한 미소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별아, 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빛나려고 하는지야. 넌 이미 너의 여정을 통해 충분히 밝고 특별한 별이 되었단다. 루미나의 말을 들은 작은 별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았고 자신감을 덧붙여 빛났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별은 더 빛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에 작고 특별한 별 하나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작은 별을 보며 소원 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별은 자신을 믿고 스스로 빛을 발하기로 한 작은 별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작은 별은 프랑스의 밤하늘에서 다른 어떤 별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별이 되었지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작은 별은 오늘도 프랑스의 밤하늘을 반짝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빛은 우리 자신을 믿을 때 나온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연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소박한 마음을 가진 나이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대대로 포도 농사를 지었고 루이 역시 포도 수확과 와인 제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 외곽에 오래된 포도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마법의 포도원이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서 와인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와인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마법 같은 향을 지닌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루이는 이 포도원에서 진짜 마법의 와인을 만들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과 후 포도원에 들러 덩굴을 돌보고 잡초를 뽑으며 포도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가을이 찾아왔고 마침내 루이는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기 전날 밤 포도원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루이는 빛을 따라 포도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요정 한 마리가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마법의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정은 루이가 이 포도원을 돌본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법의 잔을 건네며 이 잔으로 만드는 와인은 정말로 마법 같은 맛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는 마법의 잔을 받아들고 다음날 수확한 포도로 마법의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 마법의 향에 감탄하며 이 포도원이 루이 덕분에 되살아났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루이의 마법의 와인은 점점 유명해져 멀리 파리와 런던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마법의 힘을 오로지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지내고자 했고 마을 사람들은 루이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에 더욱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루이의 마법의 포도원은 항상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마을의 자랑이 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루이와 마법의 포도원 이야기는 지금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왕국에 피에르라는 아름다운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놀라운 미모와 지혜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지만 그는 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피에르 왕자는 각종 예술과 스포츠를 익혔으며 끝없는 모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 왕자는 오래된 도서관에서 마법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설적인 마법의 장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거대한 성의 고대 정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으며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이를 위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호기심과 기대감에 찬 나머지 장미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정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피에르는 여러 대륙과 바다를 건너며 다양한 모험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마을에서 그는 불행에 빠진 한 선술집 주인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딸이 감옥에 갇혀있던 것을 알게 된 피에르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딸을 구출해 선술집으로 돌아왔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에르는 끝없는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길을 잃고 목마름에 지쳐 있던 한 탐험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물과 음식을 나누어 그를 도왔고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결국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탐험가는 감사의 표현으로 피에르에게 고대 성이 있는 장소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전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난 후 드디어 피에르는 전설 속 고대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꿈결 같은 장미들이 그곳에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장미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장미는 환한 빛을 발했습니다. 피에르는 그의 여정을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 그의 인생에 큰 의미를 준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여정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피에르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허전함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그의 나라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혜로운 통치를 이어갔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세대를 거쳐 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소중한 교훈, 즉 진정한 행복은 늘 가까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